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특정 앱을 실행하죠.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춤추는 그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혹은 잠시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특히 온통 빨간색으로 물든 계좌를 볼 때면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분명히 손해인 줄 알면서도 지금 팔면 안 되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흔히 겪는 이 개미지옥의 한 단면입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버티는 거죠. 이런 심리,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 빨간불을 끄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즉 손실 회피 심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심리는 우리가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봤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올라가는 순간의 기대감보다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가 더 강렬한 것처럼요. 이 손실 회피 심리는 비단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구매한 영화 티켓이 아까워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 혹은 맛없는 음식을 꾸역꾸역 다 먹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조차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의 반영이죠. 주식이나 코인에서는 이 심리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수익을 냈을 때는 빠르게 팔아버리지만 손실이 나면 본전이라도 찾고 싶어서 버티게 되죠. 혹시라도 내가 팔고 나면 오를까봐, 그 기회비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한몫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심리들이 우리를 존버의 굴레에 가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실 회피 심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주식과 코인을 팔지 못하는 심리적 함정들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건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즈에서 이미 기울어진 게임인데도 넥서스 깨지기 전까진 포기 못해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겪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10만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원을 잃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확정짓는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지 못할까 봐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심리죠.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손실 회피 심리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심리죠. 재미없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미 10화까지 봤으니 끝까지 봐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보는 것과 똑같아요.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종목에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았는데 하는 생각에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다 내림 효과입니다. 우리가 처음 투자했던 가격에 닻을 내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입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샀을 때 내가 이걸 500만원 주고 샀는데 하면서 지금 시세가 200만원으로 떨어져도 500만원이라는 다에 묶여있는 것과 같아요. 현재 시장 가격이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내가 산 가격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가격이 아니면 팔 수 없다는 비합리적인 고집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입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나 분석만 찾아보고 부정적인 정보는 애써 외면하는 거죠. 마치 좋아하는 아이돌의 좋은 기사만 찾아보는 팬심과 비슷합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방해하여 손실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는 낙관 편향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혹은 존버는 승리한다 같은 막연한 긍정적 믿음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이번엔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내 종목은 결국 오를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러한 낙관 편향은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여섯 번째는 후회 회피 심리입니다.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팔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이 나중에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후회할까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SNS를 염탐하는 것과 비슷해요. 손실을 확정하는 후회보다 팔고 나서 오르는 것을 보며 그때 팔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처분 효과입니다. 이익이 난 종목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종목은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경향을 말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은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맛없는 음식은 꾸역꾸역 남겨두는 것과 비슷하죠.
이익은 빨리 실현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고 손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이 처분 효과는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 뒤에 숨겨진 함정일 수 있죠. 마지막 8번째는 사회적 증거 또는 군중 심리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다 들고 있으니 나도 팔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입니다. 마치 유행하는 챌린지를 따라하는 틱토커처럼 주변 사람들이 특정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휩쓸려 투자하고 손실이 나도 다들 존버하니까 나도 존버해야지 하는 거죠. 이런 군중 심리는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손실인 줄 알면서도 주식과 코인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8가지 심리적 함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실 회피, 매몰 비용, 다 내림 효과, 확증 편향, 낙관 편향, 후회 회피, 처분 효과, 그리고 군중 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해결책과 핵심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심리적 편향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아는 것이 강점의 시작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중독을 인정해야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할 수 있듯이 투자에서도 자신의 심리적 오류를 직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명확한 투자 원칙과 손절매 기준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리 정해진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리 길을 정해두는 거죠. 셋째, 몰빵 투자는 피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마치 넷플릭스에서 한 장르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듯이 투자 포트폴리오도 여러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를 감정적인 도박이 아닌 냉철한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합니다. 손실은 비용, 이익은 수익으로 생각하세요. 마치 AI가 감정 없이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듯이 우리도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의 변화에 맞춰 꾸준히 학습하고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게임이 계속해서 패치되고 새로운 메타가 등장하듯이 투자 시장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습득해야죠. 여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이듯이 투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결국 승리하는 길이죠. 여덟째, 주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포트폴리오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주식이나 코인을 팔지 못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심리적 편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함정을 인지하고 명확한 원칙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단기가 아닌 장기로, 직감이 아닌 데이터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를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듯이 투자에서도 자신의 심리 상태와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데이터화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외부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